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어제 12시간 동안 조사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좀 보입니다만 벌써부터 영장 청구 여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일단은 이제 제3자 뇌물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인데 어차피 이 대표 본인도 지금 기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소는 검찰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법리 공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핵심 쟁점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가 이제 2013년도에 성남 1화 그 통일교 재단이었죠. 이제 문성명 교주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축구단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매각할지 어떻게 할지를 하다가 결국 성남시가 이제 시립구단으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액을 한 120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전액을 시 예산으로 하기 부담되니까 70억 정도는 시 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거를 내가 기업 후원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고 그거를 이제 3년간 160억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것들을 실제 이제 6개 기업으로부터 두산건설, 네이버 등등으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은 건데 검찰은 이거를 지금 이제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정치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 그러니까 그 FC의 구단주는 이재명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리에 하면은 본인이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고 이를테면은 뭐 용도 변경, 땅 용도 변경 원래 상업용 그러니까 그 병원용 용지를 상업용 용지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산건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네이버한테 제2청사를 짓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특혜를 주고 광고를 받았다, 후원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다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광고 후원이 아니라 광고였다. 그리고 성남 FC가 그때 FA컵에 우승하고 당시에 그 전까지 6회 우승을 했는데 명문구단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알아서 광고를 줬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용적률을 두산건설 그 부지를 250에서 670으로 올려준 것도 이때 두산이 그 공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성남에 있던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이제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래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두산을 이쪽에 그러니까 입주를 하게 하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안마다 조금 더 이제 쟁점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그 지자체 그 지역의 이제 구단들도 저렇게 광고를 유치한다, 후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대기업들이 이 냈다는 후원금 또는 이 광고비가 낸 그 액수에 비해서 뭐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얻은 그 이익이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측면도 있고요.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좀 어떻게 이제 풀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예전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최서원 씨, 최순실 씨가 했던 그거와 관련해서는 경제 공동체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가 경제 공동체고 그래서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이 최서원 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성남 FC와 이거를 이제 뭐 경제 공동체로 볼 것이냐, 이재명 시장을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우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뭔가를 당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세제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땅에 대해서 이를테면 용적률을 올려줘서 건물을 짓게 하는 것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기업 유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네. 뭐 그런 이제 볼멘 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 FC의 후원금을 홍준표 지사가 적극적으로 모으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면 농협은행이 1억 원인가 2억 원을 이제 후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도금고에 추가 선정을 하는데 농협은행이 선정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면은 지역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후원을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 가산점이 붙은 거 아니냐?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액수가 좀 단위가 커요. 예를 들면은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91년도 시점이 아니라 100억 원대였는데 예. 이게 1조 원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1조 원이 넘어요 지금은 예. 그 가치가. 그럼 이 정도까지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검찰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기소를 하되 구속 기소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장을 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고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뭐 불구속 기소 가능성, 네.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세 번째는 대장동 사건 다른 수사하고 병합해가지고 같이 합해서 나중에 예, 또 나중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리로만 다투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그 정도로 구속할 만한 사안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장동하고 병합해서 조만간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에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영장까지 치게 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물론 이제 영장을 언제 또 청구할 건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장동 사건과 합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계산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이 좀 더 있는 거죠. 이걸로 영장을 치는 게 맞는 거냐, 좀 검찰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 고려를 할 테고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대장동하고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높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이 어떤 명분 이런 거죠, 방탄용 국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명분을 좀 더 이제 수사를 쌓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약간 속도가 붙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저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2025년 4년인가요? 그때 뭐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을 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장동과 병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 건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든지 명분에 있어서는 뭐 그게 그걸 것이다. 어차피 체포 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기소되고 나서 그 재판까지 지금 각오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뭐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상황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오늘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냈죠.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저희 화면을 보면은 상당히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고 뭐 소문에 의하면은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다, 두문불출했다 했습니다만 오늘 화면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뭐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들은 바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만 그 결정이 지금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게 첫 번째는 지금 당장 그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바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부위원장직도 내려놨다. 뭐 이런 프레임에 좀 갇힐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은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의 자택까지 기자들이 밤 11시까지 진치고 있으면서 얘기 듣고 막 이게 일거수일투족의 주목을 받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정치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래서 그 결정 시기는 아무래도 설 이후 아니면 빨라도 설 이제 직전에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상당히 좀 고심을 하는 흔적들을 하면서 저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출마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까? 저는 출마 쪽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하지만 불출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출마를 하려면 불출마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을 하려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명분이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국가를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당대표직에 접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당내에서 윤심에는 뭐 찍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은 당내에서는 당 안팎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정치권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전 정권에서 정치권에 뛰어들기 직전에 주변에서 이 윤석열이란 인물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정치라는 게 참 게 묘해서요. 나경원 전 의원도 견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앞으로 이제 여론이 어느 쪽으로 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7일에서 1월 7일에서 9일까지 그러니까 주말에서 이제 월요일까지인데요.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이 반목이 생겼었던 그 기간이 지금 포함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당대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나경원 의원의 어떤 당에서의 어떤 팬덤, 네. 팬심이 두텁다라는 건데 제가 국민의힘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진 찍자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준석 대표한테 사진 찍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나경원 의원도 그만큼 팬덤이 있는데 그 팬덤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엘리트, 반듯한 엘리트 그리고 좀 희소한 여성 정치인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것도 있고 뭐 외모 덕도 약간 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이 있다라면 약간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사실 요거 근데 이게 지금 이 탄압을 받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그게 상당히 깍쟁이 이미지가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상쇄가 돼버렸군요. 상쇄가 네. 돼버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보수 진영의 팬덤이 여러 층위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의 하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짠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흉탄에 잃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것이 짠하다 이런 것들이 보수의 정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처신을 잘하고 그런다라고 본다라면 너무 나경원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성공해서 계속 이렇게 일하겠다라는데 오늘 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 정부 성공 위해 절대 화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건배사를 했는데 결코 반윤으로는 나는 자리매김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위해서 계속하는데 한쪽에서는 찍어 누르는 모습. 그러면은 보수가 오히려 나경원한테 저 갈 수도 표심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군요.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또 그 동일 조사에서 이전 그 조사 결과보다 이 김기현 의원의 이 지지표가 선호하는 그 분들의 이 비율이 상당히 좀 그 높아진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후보 간에 이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는 그 리포트도 앞서 보셨습니다만 앞으로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좀 고쳐보자. 중대 선거구제도 이제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워낙이 의원마다 이제 유불리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도 좀 엇갈리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는 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 이제 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 그런 첨예한 대립을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 제한된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쟁점에 대해서 좀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본 거 하나는 있습니다.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 예. 근데 그거를 옛날처럼 옛날 방식 병립형 연동 그 비례대표제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갈지 아니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쟁점이 첨예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견을 완전히 4월 10일 이전에 좁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정대로 간다라는 거고 국회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 열고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좀 띄우겠다라는 건데 전체 국민들 여론은 어쨌든 이번에는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적지 않아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중대선거구제로 가는지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뭐 찬성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가요? 지금 뭐 내일 이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만
어떤 입장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를 선수를 뺏겼다 이런 네. 평가들이 안팎에서 나왔거든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문희상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아젠다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앞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꺼내기에는 네. 대통령하고 겹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꺼낼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각자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서 네. 그거가 좀 교통 정리하는데 아마 예. 이번 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만약 당 지도부 차원의 교통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기자회견 내용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